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제 진도가 지역구신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 3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먼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만시지탄이지만은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함께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시급한 과제는 정말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큰 과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 부분이 먼저 특별법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진도 그 경제 피해 본 부분들이 소외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그 관련된 특별법은 이 진상조사 특별법 이번에 통과된 법 이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곧 11월 달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법 타결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진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가장 시급하게 그럼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진도가 이제 어민들이 조업을 못 나간 것도 있고 또 기름 피해도 있고요. 또 수산물, 농산물이 잘 안 팔려서 또 관광객도 감소하고 그래서 그런 피해액을 약 8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할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이번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곧 제정이 돼야 되고 꼭 반영이 되도록 저도 함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말씀 많이 들으시죠? 내려가시면은. 예. 근데 우리 진도 정말 국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한 것은 진도 경제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래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해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진도 그런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인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꼭 노력해서 좀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박영선 전 원내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맡으셨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면서 이제 홀로 당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또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겹쳐서 대단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야당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하는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1, 2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이제 특히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가 없어서 반대를 해서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을 보면은 2차 협상했던 그 안을 토대로 해서 9월 30일 날 박영선 대표 체제 하에서 타결했던 그 내용 사실상 그대로인 거고 이제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고생했다 또 잘했다 또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웠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국민 뜻에 합당할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은 협상으로서 여야 간에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선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 하면은 사실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야당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됐다. 대단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물러나시고 이번 국감하면서 다시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저격수 역할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한 유권자 입장에서도 좀 보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듭을 짓고 이제 그 국회로 정상화됐기 때문에 국감을 열심히 했고요. 저도 국감 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야당으로서 또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나 저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 좀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의석수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획정을 누가 할지가 또 최대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행정구역의 역사성, 또 행정구역의 뭐 면적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는데 대단히 이번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결정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서 지금 우리 시도민들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 수까지 또 줄인다, 이런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런 역사성 또 지역 대표성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별도의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게리맨더링 한다, 그런 의혹도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참여는 돼야 되지만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3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뜻에 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외부 거죠.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쌀 개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도인 전남이고 우리 농민들도 걱정이 많은데 올 연말로 이제 완전 개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관세를 513%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곧 한중 FTA도 타결이 된다. 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문제. 그래서 앞으로 쌀이 개방되지 않겠느냐. 개방됐을 때 513% 관세율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513%는 관세율을 획정하는 과정 끝나고 나서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임의로 정부가 지금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게 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자 하는 의미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방을 어쩔 수 없는 추세로 한다 하면은 관세율을 임의로 이렇게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쌀 관세에 따르는 국내 쌀 산업, 국내 농가의 국내 농업의 보호책이 제대로 된 보호책이 나와야 된다. FTA 대책으로 나온 것은 지금 27조 대책 나와 있지만은 농업 예산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27조란 말인지, 이것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국감에서 중국산 김치가 매년 20만 톤씩 이제 수입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올해 이제 배추 작황은 좋은데 가격 파동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해남이 이제 주 산지고 또 지역구 의원이신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추 농가에서 열심히 배추를 재배를 해도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국내 이렇게 배추 농가 재배 면적이 많은 것도 있지만 중국산 김치가 20만 톤이 수입이 돼서 결국은 국내 김치 산업도 어렵고 배추 농가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중국산 김치가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서 대량 소비처, 일반 음식점이랄지 병원이랄지 학교랄지 이런 데는 거의가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원산지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은 그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먹고 계시고, 그럼 김치가 좀 맛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실히 해라. 그다음에 김치도 이제 유통 이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처 거칠 때마다 이 유통 이력을 제대로 단속을 해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된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 국산인지 알고 우리가 먹고 중국산인지 알고 먹어야 우리 소비자들 후생도 되고 또 생산자 보호도 되고 김치 산업도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방송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또 만들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문제도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